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치른 모의고사죠. 7월 모의고사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천연가스 이용했다, 질기고 가볍다, 뭐 나일론 같은 거 이야기하겠죠. 기능성 옷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낸 섬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 섬유, 답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가는 메테인이고요. 나는 이거 뭡니까? C2H5OH라고 하는 에탄올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 물질의 특성을 좌지우지하니까. 기억, 액화, 천연가스,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메테인, 맞는 말이고요. 실온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인데 기본적으로 이 물은요, 극성이 굉장히 큰 물질이죠. 극성 분자죠. 근데 CH4는 정사면체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CH4는 무극성입니다. 그러니까 무극성과 극성은 잘 섞이지 않죠. 그런데 OH, HOH가 물이잖아요. OH가 있으면 극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탄올은 극성 분자고요. 물에 잘 녹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용해도 누가 더 크다? 나가 더 크다. 1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는 수소의 수가 결정을 하죠. 1몰당 수소가 4몰 있으니까 가는 물 분자가 2몰 생기면 되고요. 나는 수소가 둘레 6몰 있으니까 나는 1몰당 물 분자가 3몰 생기면 되죠. 그러니까 2대 3이다. 맞는 말이네요.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산염교 화학 반응식이다. HCN과 H2O가 반응을 했는데 항상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HCN이 CN- 됐다는 건 HCN이 H2O에게 뭘 줬다? H+를 줬다?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이 될 거고요. 물이 브랜스테드로리의 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HCO3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물질인데 HCO3-가 H2CO3가 됐으니까 물한테서 H+를 받았다. 그러니 여기서는 물이 산이고요. HCO3-가 염기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염기와 산 모두로 작용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죠. 자, 봅시다. 학생 A가에서 HCN은 H2O에게 H+를 줘요. 맞네요. 나에서 HCO3-는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이에요? 아니죠. 염기죠. 틀렸습니다. 물은 양쪽성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왜? 염기와 산 모두로 작용을 하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T도시 1기압에서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다. 결국 뭘 구하라는 문제입니까? 몰수 구하라는 문제죠. 봅시다. A는 뭐 9.6g인데 A의 화학식량이 64니까 9.6을 64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4, 4, 16, 16분의 24입니까? 그러면 4분의 6, 1.5니까 0.15몰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그 다음에 0.09리터인데 이게 지금 리퀴드이기 때문에 부피를 가지고 몰수를 구하겠다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기체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니까 B의 밀도가 있죠. 1ml가 1g이다? 그럼 1000ml, 즉 1리터는 1000g이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됩니까? 1000을 곱해주면 되죠. 왜? 1000g이 몇 리터니까? 1리터니까. 그러면 이게 몇 g이라는 얘기죠? 90g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화학식량이 18이라고 했으니까 몇 몰이 됩니까? B는 5몰이 된다. C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누면 되죠? 25, 5분의 1이니까 몇 몰이다? 0.2몰이다. 그럼 누가 제일 큽니까? B가 제일 크네요. 그 다음이 C고 마지막이 A다. 해서 BCA니까 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에다가 NaCl을 녹여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평형이 있죠. H2O가 증발해서 수증기 되니까
상태 변화에 대한 평형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NaCl이 물에 녹아서 NaCl 수용액이 되니까 뭐도 있습니까? 지금 용해 평형도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 같고 용해 속도와 석축 속도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억. H2O 분자수는 일정하다. 어떤 분자수? 기체 분자수. 어차피 증발 속도, 응결 속도 같기 때문에 일정하죠. NaCl 용해 속도는 석출 속도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평형일 때는 같아야 되죠. 그리고 상태 평형, 용해 평형, 평형, 상태. 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 된다. 6번 보겠습니다. X2, Y2인데 지금 보면 여기 단일 결합이고요. 여기 이중 결합이고요. 이게 단일 결합. 그리고 요거 단일 결합이고 요거 삼중 결합이고요. 이거 역시나 단일 결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단일 결합에서 옥텟을 만족하니까 이족이 17족이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은 결합을 하나, 둘, 세 개 하고 비공유 한 쌍이 있으니까 몇 족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15족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결합 하나 하고 옥텟 만족하니까 이족이 17족일 거고요. 결합을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비공유 안 보이죠? 그러니까 14족입니다. 자, 지금 두 물질의 공통으로 있는 게 Y죠. 그러니까 이 17족이 누구구나? Y구나. 14족은 누가 됩니까? 자동으로 Z가 되겠죠? 15족은 자동으로 X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보기 찾는 겁니다. 기억. X2Y2와 Z2Y2에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냐라는 건 동일한 원소가 결합한 게 있냐 이 말인데 이게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왜? X와 X가 결합했으니까. Z하고 Z가 결합했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있다. 맞는 말. X2인데 X는 15족이니까 결합 몇 개 해야 됩니까? 3개 해야 되니까 X2 이렇게 생긴 거 맞죠? 물론 여기 비공유 있겠죠? 그러니까 다중결합 있다. 삼중결합. YZX의 분자 구조는 그랬는데 Y가 기본적으로 17족이니까 결합 하나 하죠. Z가 14족이니까 Z는 결합을 3개 해야 총 4개 해야 되니까 누구랑? X하고 결합을 3개 하면 되죠. 그러면 중심원자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자 구조는? 공유 몇 쌍입니까? 2쌍으로 보시면 되죠. 분자 구조 이야기할 때는 비공유 없죠? 무슨 구조입니까? 완벽한 직선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형이다.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3번이 이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7번 문제 봅시다. 보니까 지금 이거 물 전기분해 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황산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죠? 전해질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전해질이 뭐냐면 물에 녹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왜냐하면 물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자, 그러면 지금 플러스에서 산소, 마이너스에서 수소. 우리는 알고 있죠? 부피비가 2대 1. 그러니까 B가 2고 A가 1이니까 결국 A 대 B는 몇 대 몇이다? 1대 2다. 그리고요. 물의 전기분해 실험으로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와 산소 사이의 화학결합은 선생님이 화학결합 개념 설명할 때 전기분해를 먼저 해줬죠.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분해를 한다는 건 전자를 줬다 뺏었다 한다. 그랬더니 결합이 끊어진다는 것은 화학결합에 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바로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답 찾아볼까요? 기억은 먼저 뭐죠? 아까 기억이 황산이네요. 아까 역할이 뭐였습니까? 전류 잘 흐르는 역할. 맞는 말. A 대 B 1대 2 맞는 말. 화학결합엔 니은 전자가 관여한다. 맞는 말이니까 답은 5번이 답이라는 거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학생이 이제 여러 가지 탐구를 하는데 어떤 탐구를 하죠 지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로 원소를 배열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누가 누구랑 같은 주기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봅시다. 지금 리튬하고 주어진 벨륨이 2주기고요.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뭐가 됩니까? 같은 주기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B하고 D가 요거 두 개가 몇 주기라는 거 알려줬습니까?
3주기라는 거 알려줬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어딘가에 B와 D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B와 D보다는 어쨌건 리튬과 벨륨이 반지름이 좀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하고 D가 아니고요. A하고 C가 몇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까? 2주기라고 이 자료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자료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A가 반지름이 작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베릴륨이 A가 되고 리튬이 C가 되겠죠. 나머지 BDE에서는 가장 작은 게 B니까 알루미늄이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작은 게 D죠. 그 다음 가장 큰 게 E.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에 들어갈 말은 같은 주기에서 이게 중요하네.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까지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C부터 먼저 적고 A를 적어야 되니까 AC는 틀린 말이 되고요. 뭐가 맞는 말이 됩니까? CA 3번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못 읽으면 실수할 수 있죠. 9번 보겠습니다. 그리표는 원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다. 베릴륨 아니면 붕소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억은 양성자수와 중성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자료를 쭉 보면 가가 20%고 나가 100%고 다가 80%니까 일단 우리 가와 다가 뭐가 돼야 되죠? 동위 원소가 돼야 되죠. 합쳐서 100% 아닙니까? 어차피 주어진 원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현재 동위 원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양성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와 나의 양성자수가 같다는 게 돼버리니까 가하고 나가 동위 원소가 되거든요. 가가 20% 있는데 나가 100% 있다. 그러면 전체가 120%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중성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중성자가 5개 있다는 건 질량수에서 5를 뺀 5가 원자 번호니까 가는 붕소가 되고요. 질량수는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부터 볼까요? 같은 동위원소니까 원자 번호 5번이거든요. 5 더하기 A가 11이니까 A는 얼마가 될 거고요? 6이 될 거고 질량수는 11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베릴륨밖에 없죠. 남은 건 베릴륨 원자 번호 4번이죠. 중성자 5니까 질량수 9가 될 테니까 B는 9가 된다. 이렇게. 기억.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9니까 15다. B의 평균 원자량은요. 질량수 10짜리가 20%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0.2란 얘기죠. 더하기 질량수 얼마짜리가? 11짜리가 0.8.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8.8이고 이게 2니까 얼마가 됩니까? 10.8이 되겠네요. 그러면 붕소의 평균 원자량은 9이다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계산을 하긴 했지만 질량수 10짜리가 20% 있고 질량수 11짜리가 80% 있으면 10.5 정중앙을 기점으로 무조건 11에 가까운 10점 얼마가 7, 8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틀렸습니다. 무조건. 10짜리하고 11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평균값이 9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죠? 선생님은 알려주려고 계산을 했지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바로 제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디귿. 전자수분의 기억인데 다부터 볼까요? 다의 전자수. 다는 원자번호 5번이니까 전자 5개. 그리고 기억 몇 개입니까? 기억이 6개. 그 다음에 나는 원자번호 4번이니까 4분의 기억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1.2쯤 되겠죠? 이거는 1.2 얼마 될 테니까 누가 더 큽니까? 나가 더 크니까 디귿도 틀렸습니다. 답 뭡니까? 기억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자, 10분 보겠습니다. 2, 3주기 원자라고 했고 원자가 전자수 하고요.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1이 아니라 제2 이온화 에너지니까 예외를 생각할 때 제2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요. 13조, 그 다음에 14조부터 해서 15, 16, 17조까지 주어져 있죠. 원자가 전자수가. 자, 원래는요. 2족, 13족이 예외고요. 15, 16족이 예외거든요. 그런데
제2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한 개를 잃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예외는 13족과 14족의 제2이온화 에너지가 예외가 돼야 됩니다. 16족, 17족의 제2이온화 에너지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외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한 개 잃으면 2족과 같고 한 개 잃으면 13족과 같으니까 제2에서 예외를 보이겠죠? 한 개 잃으면 15족과 같고 한 개 잃으면 16족과 같으니까 제2에서 예외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13족과 14족 AB입니다. 만약에 이 녀석들이 같은 주기였다면 제2에서 예외를 보여야 되는데 14족이 더 큽니다. 그 말은 얘들들은 뭐다? 같은 주기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같은 주기가 아니라는 건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녀석은 몇 주기라는 거죠? 3주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A는 몇 주기? 3주기, 13족이 되는 거고요. 예외 아니고 어떻게 14족인데 이 에너지가 이렇게 큽니까? 그러면 같은 주기 아니라고 했으니까 몇 주기가 돼야 됩니까? 2주기, 14족이 되어줘야지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같은 주기였다면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뭐 할 테니까 예외를 보여서 A가 커야 되는데 A가 작으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16, 17쪽에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이네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2로 생각했다. 같은 주기였다면 제2로 가면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원자보다 작은 게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예외가 아니니까 같은 주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D가 이온화 에너지가 훨씬 작으니까 D는 몇 주기? 바로 14족입니까? 16족이죠. 16족인데 D는 몇 주기? 작으니까 3주기. 그 다음에 17족인 E가 몇 주기 되는 겁니까? 이렇게 2주기 되는 겁니다. 그럼 C만 남았습니까? C는 보세요. 제2가 어차피 예외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는데 제2가 작아진다는 건 B보다 뭐다? 바로 3주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하고 E가 2주기가 되고요. A, C, D가 3주기 되는 겁니다. 기억. 원자까지는 자 유효역자나 A하고 C면 같은 주기에서 누가 커야 됩니까? 원자 번호 큰 게 커야죠. B하고 E는 2주기. 오케이. 자, 제1이온화 에너지인데 보세요. 딱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봅니까? 예외에서 딱 물어보잖아요. 원래는 얘가 커야 되지만 경향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 C가 더 크다. 해서 맞는 말.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위치만 잡으면 되니까. 답 니은 디귿이니까 몇 번이 답입니까? 4번이 이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11번 보겠습니다. A하고 D, D하고 E가 결합을 했을 때 공유 결합이니까 A와 D와 E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비금속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각각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요거 지금 D죠? D가 뭐죠? 비금속이죠? 그럼 B가 뭐여야지? 금속이어야지 이온 결합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결합이 되는 겁니까? 무조건 이온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남은 건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기억이 금속 결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B하고 C가 무슨 이다? 금속 원소이다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6번, 8번, 9번, 11, 12라고 해주니까요. 6번이 누군데요? 6번이 탄소 아닙니까? 8번이 산소, 9번이 플로린이니까 여기 몇 쪽이죠? 14쪽, 16쪽, 그 다음에 17쪽이죠. 그 다음에 11번과 12번은 몇 쪽과 1쪽과 2족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거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AD2나 DE2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탄소가 O랑 결합을 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O가 F랑 결합을 해서 만들든지 두 개 공통으로 있는 게 누굽니까? 산소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CO2가 되겠네요. 요거는 OF2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누가 되고요?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누가 되는 겁니까? 산소. E가 누가 되는 겁니까? F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B면은 금속인데 D, 산소가 이가 음이온 되는 거 아닙니까? 산소하고 1대1로 결합했으니까
B가 누구에 해당한다? 바로 D에 B가 바로 2족 마그네슘에 해당을 하는 거죠. 됩니까? 그 다음에 C는 누구하고? 플로린하고 1대1로 결합했으니까 C가 1쪽에 해당하는 나트륨이다. 열어놓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겁니다. 기억! 전기 음성도는 D가 A보다 크다. D가 산소 아닙니까? A는 탄소 아닙니까? 누가 큽니까? 오른쪽에 있는 D가 크죠. 고체 상태의 B와 C는 금속 결합이니까 누가 누군지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전기 전송 있죠. 고체 상태의 BD와 C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그래서 연성과 전성이 없는 거죠. 그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죠. 답은 기억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이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pH 또는 pOH라고 문제에 주어졌는데 X는 산성이고요. 25도니까 문제에서 무조건 산이면 pH가 7보다 작아야 되는데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pH가 3인 상황입니다. 염기면 pH는 7보다 커야 되니까 이 5라고 하는 값은 누가 돼야 됩니까? pOH가 되겠죠. 산성이면 pH가 7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값 역시 pOH가 될 겁니다. 그리고 25도라고 했으니까 X 수용액은 pOH가 얼마가 되면 되죠? 11 더해서 14. Y는 pH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9. Z는 pH가 얼마가 되면 되죠? 4. 열어놓고 이제 문제 접근합시다. 기억! 가에서 pH로 표시된 수용액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X 한 가지밖에 없죠.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X가 Y의 100배이다. 이거 조심하세요. 자, 니은에 H3O 플러스의 몰 농도라고 했고요. 디귿은 H3O 플러스의 몰수라고 했거든요. 이게 달라요. 자, pH를 결정하는 건 H3O 플러스의 농도죠. 농도는 사실은 pH만 보시면 됩니다. X가 pH가 얼마입니까? 3이죠. 그 다음 Y가 pH가 얼마죠? 여기 있네. 9죠. 얼마 차이 납니까? 이게 9하고 3이면 6만큼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100배가 아니고 몇 배 차이 나는 겁니까? 10의 6승배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일단 틀렸습니다. 니은은. 디귿. H3O 플러스의 양은 X가 Z의 10배이다. 자, 보세요. X가 Z에 pH가 얼마 차이 납니까? 1 차이 나니까 10배 맞네 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왜냐면요. 몰수는 어떻게 구하죠? 몰 농도에다가 뭘 곱해야 됩니까? 부피를 곱해서 구하는 거죠. 지금 pH가 4고 pH가 3이다 라고 하는 건 몰 농도가 몇 배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10배가 차이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몰수 역시나 10배가 차이 나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되는데? 부피가 같아야 되는데 부피가 100ml이고 부피가 200ml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실수할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는 앞으로 쌤이 늘 강조하죠. 실수 안 하는 방법은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혹시 부피 다른 거 아니야? pH가 딱 1 차이 나는 거 보니까 혹시 부피 다른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오히려 실수를 안 하기 쉬운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몇 배인지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피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10배 차이라고 해서 이거는 10배 차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답은 뭡니까? 기억만 답이 되는 겁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루이스 전자임식이 주어졌죠. 그리고 문제에서 2주기와 3주기라고 했으니까 17쪽, 역시나 17쪽, 이거는 15족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는 2주기, 하나는 3주기 되겠죠. 원소의 종류도 들어있고요. 자, 근데 보면 원소의 종류 X가 있을 때 분자 1몰에 들어있는 그랬거든요. 그럼 사실 이 X라는 건 분자가 된다면 X2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17쪽이니까 X를 이용한 분자는 X2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XY가 결합을 하려면 X랑 Y가 결합을 하려면요. 모든 원소가 옥텟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X 하나와 Y 하나가 결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다는 Y와 Z가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Z가 Y 몇 개랑 3개랑 결합을 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자 x가 지금 17쪽이니까 y도 17쪽이거든요. 그러면 2주기 17쪽이 누굽니까? 플로린 원자번호 9번이죠. 3주기 17쪽이 누굽니까? Cl 17이죠. 그럼 두 개 더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9 더하기 17은 26이 되겠죠. 그러면 이 A 값은 얼마 아니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9, 2, 18 아니면은 17에다 2 곱하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34가 돼야 되겠죠. 됩니까? 그런데 Y하고 Z를 만난 것도 역시나 A거든요. Z가 누굽니까 이거? 원자 번호가 누구 아니면 누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질소가 되니까 7번 아니면 15번이 돼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Y가 17이면 17 곱하기 3이 되면 당장 34를 넘어가죠. 그러니까 Y가 몇 번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무조건 9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Y가 9번이니까 X는 자동으로 누가 됩니까? 17번이 되니까 18이 아니라 A 값은 얼마다? 34다. 이 값도 34가 되는지 확인할까요? 9, 3에 27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7을 더해야 34가 되니까 누구는 Z는 원자번호 7번이 누구다? 질소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기억. A는 34. 오케이. 바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의 주양자수 N은 X의 경우에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X가 17. 이게 X죠. X는 주양자수가 얼마죠? X는 2가 되겠네요. 3이 되겠네요. CL이니까. Z는 아까 질소라고 했으니까 2주기 원소인가 알고 있죠? 그러면 3은 2보다 크다. 맞는 말. 나죠 이거. Y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고 했는데 X가 CL이고 F가 Y면 Y는 전기 음성도 최강자니까 Y가 델타 마이너스, X는 델타 플러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가 뜬다. 맞는 말.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원소 XYZ가 있는데 문제에서 XYZ가 COF라고 문제 주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을 분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건 그냥 단순히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일 쉬운 거 C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CO2 있죠. 중심에 있는 거. 그다음 O가 중심에 있으면 OF2도 만들 수 있죠. 이게 가장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일단 C가 중심에 있을 때와 O가 중심에 있을 때를 만들었죠. 그다음 만들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제 4개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C가 이렇게 3중 결합하고 FF 결합하는 거 가능하죠? O는 결합을 2개 해야 하니까 O와 O가 결합을 해서 이것도 가능하죠. 그럼 이거 가지고 해볼까요? 이거 공유가 4쌍 아닙니까? 2중. 비공유는 여기에 2쌍, 여기에 2쌍이 있으니까 4쌍. 그래서 이 값이 1입니다. 1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CO2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볼까요? 공유가 몇 쌍이죠? 2쌍. 몇 쌍 있습니까? 여기 F 하나는 3쌍, 3, 6, 6쌍. 아니죠. 여기 2쌍 있네요. 그럼 몇 쌍이 돼야 됩니까? 8쌍. 그러니까 얼마? 4. 근데 보니까 4는 없습니다. 이거 볼까요? 3, 4, 5, 5분의 3, 6, 5분의 6 있습니까? 있네요. 요거네요. C2, F2. 자, 이거 볼까요? 공유가 총 3쌍. 하나, 둘, 셋. 자, 3, 6. 여기 2개 있으니까 3, 6, 7, 8, 90. 얼마? 3분의 10. 있습니까? 있네요. O2, F2. 이렇게. 그러면요, 자동으로. 자, 가와 나의 공통으로 있는 게 X니까 X가 누가 됩니까? 플로린. 그럼 자동으로 Y는 누가 되죠? 탄소. X가 플로린이니까 Z는 누가 되는 겁니까? 산소. 그럼 결론적으로 라의 경우에는 요거 3개가 결합을 했으니까 어차피 C가 결합 제일 많이 하니까 중심이 오겠죠? 어차피 O는 결합 몇 개 해야 됩니까? 2개 해야 되죠? 그리고 얘 아직 결합 2개 더 해야 되니까 F가 와주면 되죠. 그러니까 CF2O가 되겠네요. 이게 CF2O. 그래서 결론 됐죠? 그럼 결론은 이거죠? 요게 누구다? 요게 가다.
그 다음에 OF2 3분의 10 요게 나다. 그리고 다는 CO2니까 누가 됩니까? 요게 다다. 라는 여기 있죠? 라다. 이렇게. 기억. 다중결합이 있는 건 가와 그 다음에 난 없고 다와 라.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 틀렸습니다. 다와 라는 입체 구조이다. 다 볼까요? 이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두 개 연계 직선 구조. 그 다음 뭐하고 물었습니까? 라.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 둘, 세 개 연계니까 삼각평면. 둘 다 평면 구조.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같은 거. 둘, 둘, 4. 둘, 둘, 4. 하나, 둘, 3. 하나, 둘, 하나, 4. 그래서 네 개인 게 몇 가지 존재한다? 세 가지 존재한다. 답은 뭐다? 디귿 이렇게 푸는 겁니다. 14번까지 풀었습니까? 15번부터 20번까지는 조금 쉬었다가 풀이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